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41 세도정치와 새로운 사상의 등장인데요. 여기가 만약에 출제가 되면은 세도정치를 가지고 따로 단독으로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상 부분에서 동학이나 천주교를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큰 틀 속에서 물어보는 심화에 항상 나오는 치사에게 나오는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먼저 세도정치기입니다. 세도정치기는 제가 판서로 잡아드릴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문제가 나오면 우리 예전에 신라 하대 사회상을 물어보는 레파토리 패턴대로, 그리고 원간섭기 때 모습 몇 개 던져놓고 신라 하대 때 모습 던져놓고 다음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해당되는 거 찾으면 됐잖아요.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도정치기를 번호를 몇 개 매겨가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번호를 매긴 것 중에 한두 개가 제시문 박스에 둥 들어가 놓고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같은 자료가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나머지를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세도정치기가 뭐냐? 몇몇의 세도 가문이 모든 권력을 틀어졌다 그래서 세도정치기예요. 이거는 언제 시작이냐면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이 아야, 그리고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이 아야, 그리고 영조가 또 아야, 그리고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가 아야 죽고 나서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가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초딩인 거예요. 뭘 모릅니다. 그러면서 외가 쪽에서 외가 집안에서 권력을 다 틀어집니다. 이때 권력을 틀어졌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또 양반이 되어줘야 돼요. 사실상 조선이 망하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안동 김씨, 그리고 그들은 풍양 조씨입니다. 이들은 시중에 족보가 풀린 적이 없어요. 왜? 나라가 망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양반이니까. 슈퍼 오리지널 양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친구들 중에 김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죠? 김씨 친구가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김씨가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물어봐요. 너 혹시 무슨 김씨야? 안동 김씨 없어요. 왜냐? 망한 적이 없다니까 얘들은요. 시중에 족보가 풀린 적이 없어요. 진짜 슈퍼 오리지널 양반입니다. 선생님 친구 중에 한 명이 안동 김씨가 있어요. 저는 역사를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저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발로 찹니다. 왔니? 때려요. 친구는 왜 아직도 만는지 몰라요. 통진아, 너 왜 이렇게 착한데 왜 맨날 나만 보면 자꾸 때리고 꼬집고 그러니? 우리 조상님의 복수입니다. 슈퍼 오리지널 농민이었던 제가 조상님의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친구 중에 안동 김씨가 있다. 가서 이렇게 팔도 만져보고요. 이렇게 한번 안아보기도 하고 해보세요. 왜? 여러분들 만약에 조선시대 태어났죠. 안동 김씨 여러분들 그 친구 얼굴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이들이 모든 권력을 틀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순조가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른 게 헌정이었고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게 최근에 드라마로 나왔던 쩔쩡입니다. 그래서 3대에 걸친 이 시기 동안 외척가문 안동 김씨, 풍양조 씨가 모든 권력을 다 틀어줘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몇몇의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권력을 독점하면서 어떤 걸 틀어졌을까요? 기억나세요? 변란을 준비하는 기구였던 비변사. 조선 후기 최고의 정치 기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변사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틀어지면 싹 다 틀어지는 거죠. 당연히 안동 김씨, 풍양조씨, 세도 가문들이 이걸 틀어집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만든 5개 군대 5군령, 이거도 세도 가문이 싹 다 독점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쓰레기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냐? 바로 매간매직이라는 게 벌어져요. 매간매직이 뭐냐? 매매 관직매매 매매 관직매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동네 사또가 되고 싶어요. 동네 사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능과 합격을 위해서 제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과거 시험 공부. 그리고 과거 합격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관직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과거 시험 치기 전에 안동김씨 풍량조씨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뒷돈을 빌려줘야 됩니다. 뇌물을 줘야지 합격이에요. 그럼 이게 시세가 얼마냐? 지금의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우리로 치면은 시장도 서울시장을 최고로 치잖아요. 최고의 도시니까. 그것처럼 평양이나 아니면 이런 큰 대도시 지역의 사또 자리가 최고겠죠. 거기는 비쌉니다. 시세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현재 계산법으로 따르면은 최소 20억 정도는 줘야 돼요. 20억 이상은. 많이 주면 30억까지도 줘야 됩니다. 좀 코딱지만한 동네 같은 경우는 5억에서 10억 선이에요. 딱 아파트 한 채 가격이죠.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돈을 줘야지만 관직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쓰레기 같은 안동김씨 풍량시 같은 세도 가문들이 매매 관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관직을 사고 팔면서 돈을 주고 사또가 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사또가 됐어요. 그러면 동진이는 어떻게 할까요? 선택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비록 10억을 냈지만 백성들을 위한 아주 훌륭한 사또가 되겠어요. 두 번째, 10억을 밀어 넣었으니까 일단 올해는 일단 10억 본전치기 하고 내년부터 뽕을 좀 뽑아야 되겠다. 이게 이안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열이면 열 전부 다 이안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삥 뜯어먹기 바쁩니다. 내가 투자한 10억 이상 뽑아먹으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백성들을 삥을 뜯는 거예요. 그러면 매간매직으로 관직에 나간 애들이 싹 다 뭐가 될까요? 100% 다 쓰레기 같은 탐관오리가 됩니다. 그러면 탐관오리가 돼서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우리의 영원한 호구. 백성들을 삥 뜯고 백성들을 뽕을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뜯을 수는 없잖아요. 합법적으로 뜯어야 됩니다. 뭐?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세 개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라는 삼정의 문란이 벌어집니다. 당시 세 개의 세금 뭐를 장난질을 치냐? 먼저 땅에서 농사를 짓는 세금. 사또 여기 농사 짓고 일부분 세금 내려왔어요. 동진씨 더 내야지. 이건 아니지. 더 걷어갑니다. 그리고 걷어가 놓고 또 왔어. 또 내야지.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전정의 폐단. 그 다음에 기억나세요? 군대 가는 거. 군정의 폐단. 영조의 균여법으로 1년에 2필 내는 걸 1필로 줄였습니다. 이제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남자라면 군대 가는 세금으로 1년에 1필만 내면 돼요. 그러면 저와 사랑스러운 와이프 그리고 둘 사이에 태어난 토끼 같은 딸 우리 3인 가족은 저만 군대 가는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또가 와서 동진씨 군대 가는 세금 내야죠. 네 사또 1필. 동진씨 1필 추가. 네 딸 1필 추가. 딸인데요. 남자 청년. 요거 받고 1필 추가. 또 누구요? 네 뱃속에 애기. 사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청년 남자. 이거 받고 1필 더. 또 누구요? 누구 아버지. 사또. 우리 아버지 60세 넘으셨는데요. 청년이다. 이거 받고 1필 더. 또 누구요? 누구 할아버지. 사또. 우리 할아버지 해분. 어디 살아있다. 불사조. 장난질을 칩니다. 궁극적인 폐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예전에 균여법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죠. 여전히 군정의 폐단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새롭게 등장하는 폐단이 있어요. 바로 황곡의 폐단입니다. 여기 뭐냐면요. 특산품 거두는 거는 대동법이 시행된 뒤부터 장난질을 못 치니까 돌아올 곡식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진대법, 의창, 흑창 그거예요. 농사가 망하면 국가가 쌀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쳐서 받는 건데 올해 개풍년이에요. 슈퍼풍년입니다. 국가로부터 쌀을 빌릴 필요가 없잖아. 농사가 잘 됐는데. 근데 사또가 동진씨 쌀 필요 없는데요. 쌀 그냥 빌려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자를 쳐서 뺏어갑니다. 근데 줄 때 쌀을 보게 되면 쌀반 모래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줄 때 주는 바가지랑 나중에 쌀 가져갈 때 쓰는 바가지랑 바가지 크기가 다릅니다. 그런 식의 온갖 장난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삼정의 문란을 일으키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못 버티겠죠. 못 버팁니다. 그러면서 에라이 샹!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세도 정치기 때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난 농민반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에는 이 농민반란이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바로 홍경래난입니다. 그러면 홍경래난은 지금의 어디냐? 여기 청천강 지역, 예전의 강동육주 지역이에요. 여기에 누가 몰락한 양반이었던, 이렇게 몰락한 양반이었던 홍경래라는 아지가 있었습니다. 이 홍경래라는 아지가요,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라는 아지와 그 다음에 당시 참모가 있어요. 심화에서는 이 참모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홍경래의 우군이자 우군칙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홍경래의 참모입니다. 이들이 중심이 돼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 여기는 반란의 배경이 뭐냐? 세도 정치기 때 일어났던 첫 번째 반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경은 탐관오리의 행포에 따른 삼정의 문란이 큰 틀에서의 배경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배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서북 쪽이잖아요. 서북민, 서북 쪽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또 배경이 돼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평안도, 평안도에 사는 사람들 차별이 또 홍경래난의 큰 배경이 됩니다. 왜? 조선시대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 이 평안도 서북쪽 지역은 대대손손 영모를 저지르는 역적 죄인이 나오는 곳이다 라면서 차별을 뒀던 거예요. 실제로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시험만 나가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광탈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 지역 출신이면 일단 과거 시험 치면 무조건 마이너스 점수가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수능을 만점 맞아도 무조건 마이너스 50점인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대를 갈 수가 없겠죠. 죽었다 깨어나도 만점을 맞아도 의대를 갈 수가 없겠죠. 제약을 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가 서북 쪽이 상인들이 또 많이 삥을 뜯겨요. 탐관오리한테. 왜? 여기가 청나라와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또 탐관오리의 타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 차별받고 있던 민들이 합심해서 들고 일어난 게 바로 홍경래난입니다. 이들은 에라이샹 들고 어디로? 이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고요. 이들은 정주성이라는 곳을 점령합니다. 무려 5개월 동안. 그렇지만 자기들끼리 내부 분열로 결국 홍경래난은 실패로 끝나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제가 좀 이따 또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홍경래난 지도를 던져놔요. 그래놓고 우군칙 어쩌고 샤란샤란 꿀랑꿍, 홍경래 어쩌고도 샤란샤란 꿀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반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정의 문란, 세도 정치기 때 일어났다. 정답. 세도 정치기 때 탐관오리에 따른 삼정의 문란이 배경이 되었다. 서북민의 차별이 배경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 정주성에서 5개월 동안 저항을 하였다. 찾으면 정답. 홍경래 우군칙이 이끌었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어떻게 나오냐? 이거를 설명 다 줘요. 다음과 같은 반란이 일어났던 시기에 또는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몇몇의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매간매직이 성행하였다. 탐관오리 행포가 심하였다. 삼정의 문란이 심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홍경래난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농민반란이 일어나요. 특히 임술년에 임술농민봉기라 그래서요. 조선의 경상도와 전라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납니다. 탐관오리 행포에 맞서서. 특히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사건. 당시 경상도 지역에 우병사, 관직 이름이 우병사입니다. 경상 우병사가 희대의 슈퍼 쓰레기이자 탐관오리입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 이런 낙심. 농민들의 마음을 낙심시켰던 이런 낙심. 백낙신이라는 쓰레기 같은 탐관오리가 있었습니다. 이 희대의 쓰레기 같은 탐관오리 횡포에 맞서서 당시에 또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이라는 선생님이 진주에서 자기와 함께 뜻을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들고 일어납니다. 에라이샹! 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써야죠 이때. 에라이샹!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고 일어나서 한판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 진주밀란이 일어나고요. 이걸 시발점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거를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습을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냐? 바로 암행어사를 파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행어사가 있죠. 누구? 어사 출도요. 암행어사 방문수. 암행어사를 파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해결책이 1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암행어사도 매간매직으로 들어온 새끼들인 거예요. 얘도 쓰레기입니다. 내가 돈 주고 암행어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파견을 한다. 그 지역 사또한테 연락을 하겠죠. 나 이번에 암행어사야. 나 일주일 뒤에 내려갈 거야. 그러면 그 지역에는 사또가 어떻게 할까요? 야, 백성들아, 위에서 높은 신분들이 온대. 접대비 추가. 뜯어갑니다. 그리고 신나게 맛있는 걸 접대를 하겠죠. 맛있는 음식을. 그러면 그걸 먹고 올라온 암행어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또, 거기 있는 사또? 아, 전하, 제가 갔던 지역의 사또 아주 훌륭한 사또입니다. 퍼펙트해요. 백성을 위한 사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반란이 일어나면은 파견하는 직책이 있어요. 시험에 나옵니다. 안핵사라는 직책을 파견을 하는데 이때 누가 가냐? 이 반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시험의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오는 박규수라는 인물을 파견합니다. 이 박규수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열알기 양반전 호실의 주인공 박지원의 손자예요. 그리고 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이 돼서 이걸 수습을 하고요. 나중에 흥성대원군 때 미국과 싸우게 되는 신미양요의 배경이었던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터졌을 때 평양에서 관군을 이끌고 민들과 함께 미국의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웠던 게 또 박규수입니다. 인물 문제 단독으로 나와요. 안핵사 박규수가 이걸 수습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게 수습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반란이 일어날 거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삼정의 문란. 이거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심하게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삼정의 문란을 잡는 관청이었던 삼정이정청이라는 관청을 만들어요. 이 관청을 만들어서 이 삼정의 문란을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왜? 후지부지 끝나는 거예요. 굳이 개혁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윗대가리들은 이미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그러면서 끝났습니다. 자, 다 했어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왕이 계보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순조, 헌정, 철종. 다음 같은 왕이 재위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그 다음에 홍경래난이나 낙신, 유계춘 이야기가 막 들어가요. 다음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나 이 낙신 얘기를 주고 나서 다음 사건 이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기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이게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잖아요. 찾으면 또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홍경래난이나 이것 던져놓고 또는 삼정의 문란 얘기를 주고 탐관오리 횡포 막 심한 얘기를 주고 안동김씨 풍량조씨 순조 헌정 철종 때 세도 가문 얘기를 줘요. 다음 같은 시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은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몇몇의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안동김씨 풍량조씨가 권력을 독점하였다. 세도 가문이 비변사와 오근영을 독점하였다. 매간매직이 성행하였다. 탐관오리 횡포가 심하였다. 삼정의 문란이 심하였다. 홍경래난이 일어났다. 홍경란이 일어나는 것도 세도 정치기 때 모습 맞잖아요.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났다. 그리고 홍경래난은 단독으로 나올 수다 그랬고 여기 임술농민봉기에서도 특히 백낙신과 유계춘과 관련된 진주밀란도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PPT로 갑니다. 지우고 PPT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 여기
소수의 몇몇 가문들, 얘들. 그리고 내려가시게 되면 매간매직, 삼정이물란 심하였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소극적 저항하다가 적극적 저항 형태로 나갑니다. 암행어사가 파견됐지만 1도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홍경내난, 세도 정치기와 삼정이물란, 그리고 평안도 지방의 서북민에 대한 차별 대우, 그리고 홍경래를 중심으로 농민들과 상인들도 합류를 합니다. 정주성을 장악했지만 5개월 만에 패했어요. 그리고 참모로 우군칙칙칙칙 우군칙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지도를 주고 물어보게 돼요. 홍경래 아닌 거를.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 세도정치기 때 모습 찾으면 정답. 그리고 임술농민봉기네요. 아 이런 낙신. 그다음에 물론 그 낙신 마음심자는 아니에요. 낙신입니다. 그다음에 유계춘. 그다음에 암행사 박규수, 암행어사 파견, 삼정이 정청 설치. 그렇지만 수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온 지역에 점이 찍혀 있죠. 다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도정치기 때 모습 요거 주고 세도정치기 때 내용 찾으면 정답. 그리고 이제 종교로 가보겠습니다. 천주교로 가볼게요. 종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천주교를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를 할 거예요. 설명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천주교의 핵심 교리 내용과 천주교와 관련된 사건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의 심화 트렌드는 천주교 박해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출제가 잘 됩니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번 가볼게요. 자, 판서로 가보겠습니다. 이 천주교가요. 재밌는 게 우리나라요. 처음 들어올 때는 서쪽의 학문이라 그래서 서학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청나라로부터. 무슨 말이냐면 청나라로 사절단으로 갔던 우리나라 사신들이 우리나라 또 선비들이 또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갔는 김에 서양의 책들을 막 챙겨서 들어온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서양의 학문인 줄 알고 가지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걸 책을 읽어봤더니 이거 이상한데? 이거 뭐지? 오 하느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종교화가 됩니다.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고 스스로 종교화가 돼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기독교나 천주교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나라에 이거 조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렇게 서학이 처음에는 서양의 학문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종교화가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이숭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조선 사람 중에서는 최초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 서학으로 들어온 천주교가 당시 조선 시대 때, 조선 후기 때 많은 백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끕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좀 이따 보겠지만 천주교와 동학이 이제 마지막 남은 핵심인데 천주교와 동학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어요. 세도 정치기입니다. 왜? 세도 정치기 때 농민들이 가장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종교를 믿어본 적이 있나요? 믿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지금은 무교지만 잠깐 종교를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쇼핑몰을 하다 망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면 아시겠지만 살다 보면 항상 그래요. 좋은 소식은 소문이 잘 안 나요. 근데 좀 나쁜 소식이나 좀 안 좋은 일은 소문이 그렇게 빠릅니다. 제가 망하자 전화기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막 전화가 와요. 동진아 망했다며. 우리 청춘이다. 젊으니까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처음에 몇 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진짜 위로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격려고 칭찬이 이것도 한두 명이 해야 말이죠.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공부해 누가 공부 안 해야 되는 거 공부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이것도 도를 지나치게 얘기하면 짜증나고 화나잖아요. 짜증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게 내가 힘들고 불쌍해 보면 돈이라도 좀 빌려주든가.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이 우울한 마음에 제가 잠깐 기독교에 기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이래서 사람이 마지막에 진짜 힘들 땐 종교에 기대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따뜻해요. 그러면서 힐링을 하고 진짜 정신적으로 다시 건강해지고 나서 다시 어떻게 보면 무교로 돌아오긴 했는데 이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세도 정치기 때 너무 힘듭니다. 이때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는 거예요. 근데 기댈 때는 기댈 수밖에 없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겠죠. 교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교리를 알고 있어요. 자,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임금이나 노비나 대통령이나 저이나 대기업 사장이나 회사원이나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랑을 줘요. 천주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바로 인간평등이에요.
인간 평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조선은 신분제 사회잖아요. 인간 평등 용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지 않더라도 뭐 흔히 뭐 이단이라는 쪽도 있기도 하지만 또 너무 교리에 심차신 분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포교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불신지요, 불신지요, 불신지요. 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기독교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독교를 믿게 되면 천국으로 갑니다. 예전에 우리 불교도 그랬잖아요. 불교도 믿게 되면은 천국으로 볼 수 있는 극락정토로 가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내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세도 정치기 때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천주교는 제사를 거부합니다. 무슨 말이냐? 천주교는 하느님 유일신이에요. 하느님 이외의 신은 아무도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조상신? 용납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두 개 때문에 국가에서 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조선은 신분제 사회, 그리고 조선은 성리학의 사회.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낸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핵심 내용은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판서로 계속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천주교에 있었던 박해를 좀 보셔야 돼요. 정조 때 우리가 사랑하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인 정조 때 천주교 박해가 한번 들어가요. 바로 시험에 나옵니다. 신해 박해가 나옵니다. 신해 박해는 뭐냐면요. 윤지충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시험에 나오면은 윤지충 샤랑샤랑 꿍랑꿍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 윤지충이 천주교 신자가 됐는데 자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교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신주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난리가 납니다. 윤지충은 죽게 되고 탄압이 들어가요. 이게 신해년에 일어난 천주교 박해라 그래서 신해 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조 때 일어나요. 그리고 정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이었던 순조가 즉위하면서 세도 정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순조 때 안동 김씨를 비롯한 권력을 틀어진 애들이 노론 애들인데요. 이때 이들은 정조의 오른팔들을 다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정조가 천주교 신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약용을 비롯한 정조가 아꼈던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라는 루머들이 좀 있었고요. 실제로 정약용은 천주교와 좀 밀접한 관련도 있었던 거고요. 그 외에 여러 인물들이 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죽자마자 노론은 잘 됐다. 요걸 빌미로 천주교 신자들을 다 들춰냅니다. 인간 평등 제사 거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정조의 오른팔들이 탁키시고요. 순조 때 대대적으로 앞에 봤던 처음 세례를 받았던 이승훈, 정약용, 그리고 형제였던 정약전, 최근에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를 가서 쓴 자산오보가 영화로 개봉되기도 했었죠. 이들이 처형을 당하거나 유배를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박해가 뭐냐면 신유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신유박해입니다. 순서도 아셔야 돼요. 자, 하나 더 잡아드릴게요. 이 신유박해가 일어나니까 당시 살아남았던 황사영이란 아저씨가요. 청나라에 프랑스 천주교 교단이 있는 걸 알고 거기다가 편지를 써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신자들이 다 탄압받아 다 죽게 생겼어요. 좀 도와줘요. 도와줘요. 라면서 청원서, 군대를 보내서 좀 도와달라라는 청원서를 씁니다. 이게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편지가 넘어가지를 못하고 발각이 됩니다. 그러자 더 난리가 나요. 이 새끼들 봐라. 얘들은 이제는 나라를 갖다 팔려고 하네. 더욱더 가혹하게 탄압이 들어갑니다. 이게 황사영 백서 사건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면 이거를 가나다 사건을 시간 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나다, 나가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기법 순서로 가면은 헤이유 신해 박해가 먼저 신유 박해가 그 다음입니다.
헤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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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니까 살려줘요 황사영 백서 사건. 자, 그리고 순조를 가지고 심하는 장난질을 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신유밖에 설명이 막 나옵니다. 헤이유 헤이유 신유밖에 설명. 이승훈, 정약용, 정약진이 막 유배를 갔대요. 다음 같은 시기에 제위했던 왕, 다음 같은 시기 또는 다음 왕이 있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순조가 뭘 했어요? 지난 시간에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도 정치기의 시작점이죠. 헤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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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PPT로 가볼게요. 자,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는 장난질을 잘 쳐요. 순서 흐름으로. 그리고 들어올 때는 서학. 이승훈이 최초의 세례를 받았고 교리를 아셔야 됩니다. 인간평등, 제사거부, 내세신앙. 그리고 당연히 정부에서 탄압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헤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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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영 백서 사건. 정조때입니다. 이때는 보시면 윤지충 조상 신주 불태우고 엄마 제사를 안 지내요. 그 다음에 신유 순조 때입니다. 순조 때는 노론에 의해서 정조의 오른팔들 이승훈을 비롯한 그리고 특히 정약용, 정약전 형제들 다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신유 박해가 일어나자 황사영이 청나라 베이징 주교에게 당시 프랑스 베이징에 와 있던 주교에게 할품위를 요청하죠. 군대를 보내달라. 근데 이게 발각이 되면서 탄압이 더욱더 당해요. 같은 해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험에 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거 설명 다 주고 다음 사건과 관련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천주교 내용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설명도 해드리겠지만 이 천주교가 나중에 또 독립운동을 또 하기도 해요. 나중에 만주에서 의민단이라는 독립군을 만들어서 또 활동하기도 합니다. 한국사 한능검에서는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도 천주교 얘기 맞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이거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천주교 종교 내용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술과 음식을 차려놓은 천주교 내용 금하는 것이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천주교 내용 찾으면 정답.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거 신유박해 뭐 아니면은 신해박해가 일어났다. 이것도 천주교에 대한 내용 맞잖아요.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학이에요. 자, 판서로 가볼게요. 동학은 또 써줘야 됩니다. 동학은 몰락 양반이었던 당시에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만든 거예요. 이름이 왜 동학이냐? 앞에 봤던 천주교, 서학이 서양의 학문의 인기를 너무 끄니까 거기에 맞서 싸우겠다 그래서 동학입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최재우가 이 동학을 만들 때 내용을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심지어는 부적을 붙이는 이런 민간 신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는 분명히 처음 보는 새로운 종교인데 뭔가 친숙해. 왜? 유교, 불교, 도교, 민간 신앙에서 필요한 거 조금씩 다 가져옵니다. 주문 외우는 것도 있어요. 얄링얄링 꽁따랑꽁땅 샬랑샬랑 꽁땅똥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재우의 그러면 이 동학도 왜 인기를 끌까요? 교리를 봐야 돼요. 또 세도 정치기 때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때 여기 동학이 또 빵 뜨는데 교리 때문에 그래요. 이 동학이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한울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느님, 한울님 이거를 시천주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동학의 핵심 교리 바로 이거죠. 인내천 사상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즉 하늘이다. 나도 하늘, 여러분도 하늘, 대통령도 하늘, 일반 회사원도 하늘, 동진이도 하늘, 왕도 하늘, 양반도 하늘, 노비도 하늘. 또 뭐예요? 이 인내천 사상에는 인간 평등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국가에서 탄압이 들어가겠죠. 조선은 신분제 사회. 그러면 기독교와 동학의 공통점이 뭐예요? 교리에서. 바로 둘 다 공통점은 인간 평등 사상이 들어갔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최재우의 동학은 후천 개벽 사상. 나중에 새로운 세상이 개벽 열릴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동학이 이름이 바뀐 게 천도교예요. 또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 천도교에서 만든 잡지책 이름이 개벽인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또 이들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다. 이게 구호입니다. 구호. 당연히
국가에서 탄압이 들어가고요. 이 최재우는 세상을 유혹하고 없을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을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이유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불법 종교가 되는 거고요.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이 동학을 다시 한번 널리 교세를 확장시키는데요. 이때 동학에서 만든 법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경대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몰라도 성경책은 알 겁니다. 그 동학의 성경책이 동경대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기독교와 천주교를 모르시더라도 찬송가는 알 거예요. 찬송가. 동학의 찬송가를 또 만듭니다. 그게 담긴 책이 용담유사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아하 다 동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최재우 어쩌고 샤랑샤랑 꿀랑꿍 한올림 시천주 인내천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재우가 창시하였다. 한올림을 모시고 신처준 사상을 강조하였다. 인내천 사상을 강조하였다. 인간평등 사상이 들어갔다. 후천개벽 보국안민을 주장하였다. 혹세무민의 죄로 최재우가 처형을 당하였다. 최시영이 특히 동경대전을 편찬하고 용담유사를 편찬하였다. 다 동학 내용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제 식민지 들어갔을 때 천도교 이야기와 함께 또 묶어서 다시 한번 복습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끝! 그리고 세도정식이 때 큰 인기를 끌었다라는 거 PPT로 갑니다. 몰랑양반 최재우, 혹세무민의 죄로 아야, 그 다음에 최시영의 동경대전 용담유사, 그리고 유불선 도교 내용 절충민간 신앙까지 특히 인간평등, 시천주 사상, 한운음을 모시는 인내천 사상, 보국앙민, 후천개벽 사상을 또 주장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도정치기 때 조선 후기 때 천주교와 동학이 인기를 끈 것처럼 마지막으로 예언사상이나 미륵신앙도 인기를 끌어요. 자, 너무 힘들잖아요. 세도정치기 때. 그러면서 이때 이렇게 힘드니까 이제 이런 루머가 돌아요. 이씨 왕조가 세운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거다.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조를 만들 거다. 그 책이 정감록입니다. 이거 유행한 것도 세도정치기 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륵의 출현. 미륵은 또 나오네요. 기억나시나요? 58억만 년, 7천만 년 만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이 미륵은 나타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 그래서 예전에 궁에도 내가 미륵부르리라고 외쳤고요. 항상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 그 지도자는 내가 바로 미륵부처라고 외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미륵으로서 니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 이거도 세도정치기 때 크게 다시 인기를 끄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그렇게 출제된 적은 없지만 홍경래난 던져놓고 다음 같은 시기 때 볼 수 있는 세도정치 시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는 걸 했을 때 정감록이 유행하였고 또 미륵신앙이 유행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기를 끄니까요. 그리고 동학과 천주교도 유행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